다음으로 이제 신주 발행 절차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주 발행 절차가 상법상 규정된 신주 발행의 그 FM 절차입니다. 절차가 상당히 타이트하죠. 빡빡하고 많은 법 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주 발행을 결정하는 기관이 원칙적으로 이사회입니다. 이사회 권한입니다. 다만, 그 단서에, 해당 조문의 단서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할 수 있을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가 부존재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죠. 2인 이하의, 이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이런 경우에는 이사회 권한이 주주총회에 이양되어져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원인 서면, 결정기관이 주주총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신주 발행에 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그 사항에는 신주 배정일이 있고, 이 신주 배정일이라는 것은 신주식을 받을 주주를 정하는 일자가 되겠습니다. 정하는 일자. 해서 여기 표에 보시면 이게 기준일이 바로 신주 배정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주의 종류와 수,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가 어떤 것이고 그 수는 몇 주를 발행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러한 주식의 발행 가액은 얼마로 정할 것인지, 액면가가 아닙니다. 앞에서 여러분이 액면가와 발행가를 공부하고 오셨죠. 다음으로 이렇게 발행된 주식의 대금은 언제 납입할 것인지, 다음으로 주식의 인수 방법 또는 다르게 배정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주주 배정을 할 것인지 제3자에게 배정을 할 것인지, 즉 주주에게 평등 배당할 것인지 주주 외의자에게 배정할 것인지입니다. 이것들을 모두 결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신주 배정일 지정일을 공고합니다. 그 공고하기 위해서 기준일을 정하고 그 기준일에 2주 전에 공고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공고 방법이 정해져 있죠. 그죠? 예, 전자공고도 가능할 수 있고 해당 법인 등기부 등본에 규정되어 있는 공고 방법에 따라서 기준일의 2주 전에 공고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공고의 내용은 기준일에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의수권을 가진다는 뜻을 공고합니다. 가진다. 해서 일반적으로 기준일을 정하는 이유는 해당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식은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한 재산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주식은 계속 거래되고 있고 그 말은 곧 주주가 계속 변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주주한테 어떤 특정일에, 즉 기준일이죠. 기준일에 그 주주한테 주식을 배정해 주겠다. 즉 주주 배정 방법의 얘기입니다. 주주 배정일 경우에, 이 경우에 그 주식을 나눠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서 이 바로 기준일과 기준일 공고 제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로 특정일에 기재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신주의수권을 가진다는 뜻을 바로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기준일이 도래하면 비로소 주주가 확정됩니다. 그래서 신주를 살 수 있는 주주가 확정되고, 이렇게 확정된 주주에게 이제 비로소 주식이 배정되겠죠. 배정되고 실권 예고부 청약 최고라는 걸 합니다. 너한테 주주명부상 현재 너가 주주니까 주식 비율에 따라서 이 정도의 주식이 너한테 배당됐어. 그러니까 이 정도를 너가 청약하려면 특정 청약일까지 빨리 청약을 해. 이런 내용입니다. 해서 실권 예고부 청약 최고라는 겁니다. 해서 청약 최고의 내용은 신주 인수권자에게, 자, 기준일이 지나면 거기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가 신주 인수권자가 되는 거죠. 신주 인수권자는 신주식, 발행하는 신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입니다.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해서 에게 청약일까지 청약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 즉 실권이라고 그럽니다. 권리를 잃는 것, 실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권된다는 뜻을 통지합니다. 이것을 실권 예고부 청약 최고라고 합니다. 최고 기간은 청약일의 2주 전까지 통지를 합니다. 즉 여기가 청약일이죠. 이 사이가 또 2주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2주 전에 이러한 통지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이제 청약일이 이제 도래를 합니다. 청약일이 도래가 하면 해당 주주와 회사 간에 주식을 사고 파는 계약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청약입니다. 청약. 그래서 주식 청약소로 합니다. 요식행위로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전자신청을 할 때 그 양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정보의 양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식행위로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청약일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종 정보들을 이렇게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식 청약서의 뜻은 현재 저는 청약에 응하니 나한테 해당된, 배정된 주식을 배정해 주세요. 배정해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이 청약서는. 그러면 회사는 해당 주주의 주주 명부를 보고 주식 비율에 따라서 이것을 배정합니다. 배정하고 그러면 신주 인수인은 이것을 인수합니다. 인수함으로써 이 사람은 이제 주식 인수인이 됩니다. 인수인. 청약인에서 인수인으로 그 지위가 변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인수인은 해당 인수한 주식에 대한 주식 대금을 전액입니다. 전액 납입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납입 방법에는 현금, 현물, 상계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납입할 수 있고 그중에 실무상 90% 이상이 전부 다 현금 납입입니다. 즉 주식 대금을 은행의 그 법인 계좌에다가 납입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주금 납입 보관 증명서나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잔고 증명서로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물 납입은 현물 출자에 의한 신주 발행 현물 출자에 의해서 현물로 주식 대금을 납입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실무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절차가 너무나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되겠고 다만 이 방법이 있다. 현물도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계입니다. 많이 사용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상계는 일단 회사가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주식 인수인이 납입자가 주식 대금을 내야 될 의무를 지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주식 인수인이 회사에 또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과거에 회사한테 만약에 빌려준 돈이 있던 거예요. 돈이. 그러면 이 두 채권 채무고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퉁치는 겁니다. 상계. 서로 계산해서 없는 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납입이 없죠. 납입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계 증명서라는 걸 제출해서 납입을 대체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실권주의 처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권주가 발생하는 케이스는 여러분 여기 절차를 보시면 이렇게 여기 청약 최고에서 청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인수한 주식에서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크게 미청약과 미납입의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실권주라고 하고 실권주에 대해서는 실무상 대표이사가 자율적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법상 규정된 원래 원칙은요. 실권주가 발생했죠. 그러면 이 주식을 다시 배정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은 이사회 또는 주총이기 때문에 다시 이 기관에서 결정을 하고 실권주 처리를 결정을 하고요. 다시 이렇게 와서 청약하고 인수하고 납입하고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또 오래 걸리겠죠. 시간이. 그죠? 그래서 실무상 이러한 원인 서면, 이사회 의사록이나 주총의 의사록에 신주 발행을 결의할 때 그 말미에 대표이사가 자율적으로 실권주를 재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서 빠르게 실권주를 처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실권주까지 처리가 다 되면 이제 등기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다만 등기는 실권주 처리까지 끝나면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신주 발행의 효력 발생, 즉 주주가 되는 시기 이 다음 날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가 되는 시기가 됐다는 것은 발행할 주식을 취득해서 실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날이죠. 그죠? 주주가 됐다는 겁니다. 그 날을 상법은 납입기일 다음 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입기일 다음 날 그러면 주주가 되고 주주가 된 그때부터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해서 등기 기간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절차에서 여러분들한테 첨부 서면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기간 단축 동의, 총주주의 동의로 생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신주 발행 절차가 보면 여기 지금 기준일 공고 2주가 있죠. 그 다음에 청약 최고 2주가 있죠. 그 다음에 이사회나 주총을 열 때 앞에 통지기간 7일이나 여기는 10일에서 14일 이렇게 있죠. 이렇게 보면 거의 한 달이 넘는 기간이 걸려요. 상당히. 그죠? 등기 하나 하려고 하는데 한 달간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공시해야 되고 이 절차를 밟아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다루는 비상장회사들은 대부분 다 한 2일에서 3일 안에 등기를 끝냅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여기에 걸리는 2주 있죠? 네, 2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7일에서 10일은
전원 동의, 전원 출석한 걸로 해서 생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기준일 공고 2주는 신주 배정일 공고문은 일반적으로 첨부 서면이 아닙니다. 등기할 때. 그래서 등기관이 심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일 공고와 기준일은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회사 자체가 주주를 확정할 수 있다면 이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주도 날라가죠. 그 다음에 실권 청약 재고 같은 경우는 청약일에 2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하고 있죠. 그러나 이 실권 청약은 주주의 권리를 위한 거죠. 주주한테 청약하세요. 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주주가 스스로 나서서 나는 저 2주가 필요 없어요. 라고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주의 기간 단축 동의서라는 겁니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2주를 또 생략할 수 있죠.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 배정의 경우에는 납입기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제3자 배정 내용을 통지하도록. 자, 납입기일입니다. 왜냐하면 납입기일에 납입기일 다음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마지노선이 납입기일이기 때문에 납입기일 2주 전에 제3자 배정 내용 통지를 주주에게 해야 됩니다. 주주가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주주가 역시 이해관계인이니까 총주주의 동의로 이게 생략할 수가 있죠. 2주를 날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필요한 기간들이 다 날라갔죠. 그러면 실무상 실제 어떻게 진행하냐면 당일날 신주 발행을 해요. 신주 발행을 하고 다음날 납입기일을 잡아버려요. 그 다음에 납입기일 다음 날이죠. 혹은 같은 날 납입기일을 잡아버려요. 그러면 다음날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니까 다음날 바로 등기가 되면 바로 이틀 만에 등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등기를 신청합니다. 실무상 실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